일단 뭐 사람들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다. 안 들어오셨어. 왜? 들어오셨어. 누가 들어오셨나요? 많이 들어오셔. 네, 저 8시에 시작합니다. 그쵸? 네네네. 네. 저 와주시니까 되게 고마운데요. 아, 근데 저희 신경 쓰고 있으면 안 돼요. 아 그래요? 한 번 신경 쓰면 계속 신경 쓰이거든요. 제 소개부터. 네, 편하게 하시죠. 편하게. 왜냐면 8시에 좀 제대로 할 거니까, 그쵸? 저는 일단 베이트리 익숙한 북클럽. 얼굴 보면. 네. 반갑습니다. 베이트리 북클럽 일을 하고 있는 재근이라고 하고요. 좋아하는 거 이런 걸로 근황 이런 걸로 소개할까요? 좋습니다. 좋아한다기보다는 네. 이제 오늘 일요일이니까 일요일. 성당을 갔다 왔는데 이제 세례를 오늘 처음 이제 받았거든요. 오, 제가 이제 한 6개월 교육 받고 영성체라고 이제 미사 볼 때마다 이렇게 먹는 건데 이제 그거를 이제 먹을 수 있게 된 네. 어떤 자격을 갖춘 이렇게 소개하는 것도 좀 이상한데 아직 좀 쉬는 그렇고. 시간, 아직 8시 안 됐으니까. 네. 네, 천천히 하시죠. 그리고 매일 아침에 달리기 하고 달리기하고. 독서 모임 좋아하니까 네. 네. 계속 이거 하고 있겠죠. 네. 듀н 좋아합니다. 듀n 좋아해서 아. 듀n 책으로까지 읽고 있어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또. 네. 맞아요. 듀n 듀n. 읽는 모임도 있죠. 네. 아주 엄청난 영화라서. 괜찮아요. 그러면 승철님 소개해 주시죠. 메이트하고 있는 승철이라고 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거는, 저도 뭐 그냥 전 책 읽는 거 좋아하고, 뭐 노래 듣는 거라던가, 아니면 뭐 영화 보는 거, 뭐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보통은 책이나 노래 같은 거 듣거든요. 노래도 좀 다양하게 찾아다 듣는 편이거든요. 책 뭐 좋아하는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책 뭐 좋아하는지로, 저희 또 독서 모임이니까 자연스럽게 그쵸. 그쪽으로 넘어가면 좋겠죠? 오늘 또 세계 책의 날 기념 방송. 저런, 사실 네, 세계 책의 날은 23일이지만 네, 이제 그때 공지를 했으니까 네, 그쵸. 또 그때 할 수는 없었으니까 방송을 그쵸? 책 뭐 좋아하는지 아마. 네, 사실 제가 책 읽다 보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을 게 많거든요. 일단 일본 작가부터 얘기하면은 나스메 소세키 좋아하고요. 나스메 소세키 좋죠. 고양이로 소유. 그쵸. 그리고 다사이 오삼 좋아하고, 그리고 무라카미 하루키 좋아하고, 그리고 또 러시아 작가 도스토옙스키 좋아하고요. 하루키 모임 하고 계시고. 그죠? 네, 하루키 모임도 이번에 또 열려있죠.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외에도 뭐 철학책 이런 것도 보다 보면 재미가 있거든요. 또 어떤 책 좋아하시나요, 재근님? 저도 원래는 소설책 위주로 좀 봤던 것 같은데 네. 자기계발서 이런 거 많이 봤던 것 같은데 네. 요즘은 이제 종교에도 관심 많고 철학에도 관심 많고 사실 이렇게 모임하면 이 책 저 책 다 읽으니까 그쵸. 좀 네. 다양하게 읽게 되죠. 개인적으로는 이제 공동체나 커뮤니티나 뭐 이런 거 그런 관련된 책 좀 어떤 책이 있죠? 요즘 보고 있고 좀 인상 깊었던 책.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이제 네.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그 브룩스. 미국의 네. 그 칼럼니스트고 사회학자신데 이제 네. 사람들 이제 연결하고 네. 관계 맺는 거 사회에 이제 공동체가 필요한 걸 계속 이렇게 어필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소셜 애니멀 사회적 동물이다는 그거랑 뭐 두 번째 산 두 번째 산? 이제 개인주의화되는 사회에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헌신하는 삶 뭐 그런 두 번째 삼? 산. 산? 네. 왜 산이죠? 그러니까 네. 첫 번째 산은 자기를 위해서 네. 살았다면 이제 두 번째 산은 이제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죠. 공동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책이 너무 좋더라고요. 감명받아가지고 계속 읽고 있습니다. 블로그에도 좀 올리고 있어요. 블로그도 하시고. 뭐 그런 책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스몰 토크 이 정도 하고 이제 벌써 시간 됐는데 오늘 왜 이렇게 방송 이제 하게 됐나 이제 이거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번 주에 4월 23일 화요일에 네. 세계 책의 날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행사를 많이 했는데 저희는 안 불러주더라고요. 저런 속상하셨군요. 그래서 네. 직접 해봐야겠다. 오. 책의 날 그러면 책의 날에서 책이 주인공이면 네. 그 책이 뭔가 책이란 뭘까? 그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이제 책 자체에 대해서 아니면 책을 꼭 읽어야 하는가? 책 읽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점점 책을 안 읽는 그런 시대의 사람이 된 건가? 뭐 이런 어떤 고민도 들고 네. 승천님하고 얘기를 해보면 또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네. 재밌을까요? 그래서 한번 네. 마련해봤습니다. 세계 책의 날이 왜 있었는가 아세요? 저야 모르죠. 네. 저도 몰라서 찾아봤는데 네. 이제
그 셰익스피어랑 네. 그 돈키호테 작가인 세르반테스. 세르반테스가 돌아가신 날 기일이 4월 23일. 아, 기일이라서 일부러. 네네. 아. 그래가지고 이날 뭐 세계 책의 날로 네. 이제 확장을 해서 확장을 해서 어떤 독서에 대해서 좀 뭔가 부응하자는 의미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아쉽게도 빨간 날은 아니라서 아, 그 정도로 네. 영향력이 있지 않았나 보네요. 사람들이 잘 모르죠. 네. 아, 그쵸. 그리고 또 4월 23일 날 더 찾아보니까 저 찾아보니까, 여기 적혀있네요. 네, 삼국지의 유비가 아, 유비는 책이랑 좀 관련이 있죠, 그래도. 그렇죠. 인덕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쵸. 유비가 사망한 날이고 입지전적인 인물이고 또.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2005년에 4월 23일에 유튜브의 최초 영상이 올라온 날. 올라온 날. 유튜브 벌써 20년이 됐네요. 그렇네, 20년 거의 다 돼가네요. 그래서 최초의 영상이 네. 업로드된 것도 되게 아이러니해서 아이러니하고. 일부러 유튜브가 이런 거 아닌가? 아,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내년이면 그러면은 세계 책의 날에 유튜브 20주년 기념을 하겠네요. 와. 재밌는 날이다. 네. 네. 저는 이제 유튜브도 어떻게 보면 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살짝 들어가지고. 그렇죠. 그런 말도 있죠. 일단 이렇게 네. 하게 된 것 같아요.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아니, 또 준비하신 자료가 있잖아요. 맞아요. 독서율에 대해서 네네. 자료 엄청 두껍게 뽑으셨어요. 이거는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국민 독서 실태 조사. 요거를 또 너무 감명 깊게 봐가지고. 저런 어떻게? 이제 우리나라 독서율이 네. 한 10년 전쯤부터 10년 전. 거의 뭐 쭉쭉쭉쭉 떨어지고 네. 있어서 지금 종이책 독서율이 32.3%. 32.3. 또 이 자세하게 들여다 보면은 네. 5,000명을 조사를 했는데 네. 일단 2,850명이니까 57%는 책을 안 읽고 43%가 책을 읽는데 43%만 책을 읽네요. 네네. 요거에 대해서 되게 충격. 그냥 충격. 그리고 여기 좀 뒤에 보면은 독서량도 네. 뭐 전자책이랑 오디오북이랑 다 합쳐서 3.9권 1년에. 1년에 3.9, 거의 4권밖에 안 했네요, 1년에? 그렇죠. 이게 이제 43%의 사람이 네. 안 읽는 0권의 그 통계가 합쳐진 네. 거긴 해서 사실상 읽는 사람들은 좀 많이 읽는 것 같고. 그렇죠. 또 재밌는 부분이 어디까지 책으로 볼 수 있는지 그런 얘기해보면 거에 좋을 것 대해서, 같네요. 얘기해보면 또 재밌을 것 같아서 일단 여기 사람들이 이제 책을 안 읽는 거에 대해서 네. 승철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렇게 갑자기? 네. 책을 안 읽는 이유 같은 거 얘기하시는 뭐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네. 이제 본인은 책을 이제 어느 정도 읽는지 주변 사람들 책 주변에 읽는 또 것 빗대어 같은지. 봤을 때. 네네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좀 책을 좋아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좀 논외로 쳐야 되는 거고. 왜냐면 또 저는 책 보는 게 취미였어가지고 원래. 그러니까 저를 안 치더라도 주변에는 사실 책 읽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씩 그 경제 관련 책들을 읽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부동산 책이라던가 맞아. 아니면 뭐 비트코인 뜰 때는 코인 관련 책. 아프리카에 뭐가 생기면은 뭐 스타벅스 그걸 주식을 사라? 맞아. 네, 맞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브라질의 비가 오면. 맞아요. 그리고 김 부장 이야기라고 하세요. 그게 회사 다니시는 분이 굉장히 공감 많이 하시나 봐요. 딱 김 부장 이야기를 딱 공감하면서 자기도 이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막 하면서 읽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도 많이 보시고. 아니 요즘 좀 라이트한 소설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책들도 많이 보시는 것 같고. 근데 주변에 네. 친구들이 주변의 친구들이 저희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할 때니까 다 네. 책 많이 읽나 보네요. 그런 책들을 읽고 아니면 진짜 아예 안 읽고 아니라면은 해봤자 문제집 네 그런 거 뭐 보고 있나 하면은 시험 준비하는 책 그런 거 읽고 있는 거. 이 통계에는 뭐 수험서나 문제집은 아예 포함 안 되는. 그렇게 치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사실. 보통은 다 유튜브 보잖아요. 그게 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문화생활 하면은 이제 그 영화 보거나 아니면 뮤지컬, 연극 이런 걸 보통 보러 가더라고요. 책 같은 경우는 혼자 보는 거기도 해서 더 눈에 안 띄는 것 같기도 하고 제 주변에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도 않고. 좀 주변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친구가 일단 굉장히 한정적으로 네. 이제 바뀌어가지고 아, 독서 모임 친구들밖에 없는. 그럼 책 굉장히 많이 읽으시겠네요? 한 달에 보통 한 권씩 읽고. 네. 근데 이제 독서 모임 아닌 분들은 저도 제 네. 주변에는 책 읽는 사람들 거의 없긴 해요. 57% 이상일 것 같아요. 이
10권 이상 읽는 사람, 그러니까 1년에 네. 한 달에 한 권 이상 읽는 사람들은 한 10%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권 이상 읽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사실상 뭐 한 권에서 10권 사이를 뭐 평균적으로 뭐 봤을 때 그러니까 1년에 한 3, 4권 읽는다는 사람은 20% 30% 정도 되는 거죠. 네. 네. 이 통계는 조금은 제가 생각했을 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고 네. 한 달에 한 권 읽는 사람이 10% 네. 정도라고 했을 때 거의 이제 독서 모임 하거나 다독가들이 통계를 다 끌어올리는 맞아요, 느낌이고 맞아요. 네. 나머지는 이제 전자책이나 이렇게 전자책. 뭐 웹툰이나 이제 웹툰까지는 웹소설까지 친 것 같은데 웹소설. 네, 그렇죠. 이제 그런 이제 해석의 여지가 좀 한 20, 30%는 불분명하다. 이 사람들이 과연 책을 읽은 거라고 할 수 있을까? 통계 오류가 있을 수도 이런 있다. 느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권을 네. 막 길게 막 읽는다거나 한 페이지를 읽고 이제 네. 읽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또 단기 기억력이 있는데. 맞아요. 아무튼 저는 제 주변에 이제 책 읽는 사람들 거의 없고, 근데 그렇게 치면 책을 어디까지로 볼 수 있는가는 이제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종이책은 일단 거의 다 무조건 책이죠. 네,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석이죠. 저는 근데 여기서도 약간은 애매해요. 반대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책이라고 다 책은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프란츠 카프카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어떤 얘기를? 어, 보고 읽으시나요? 이렇게 네. 머리에 나한테 뭔가 도끼 같은 아. 그런 책이 이제 책이다. 깨부셔야 되는데. 깨부셔야 되는데. 근데 이거 그냥 텍스트의 나열이다. 그러면 깨지 않는다. 그렇죠. 그 도끼가 아니다. 도끼가 아니다. 그냥 이쑤시개. 이쑤시개고 이쑤시개고. 그냥 손뭉치다. 손뭉치다. 이러면 네. 책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런 혹시 책 이름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어떤 책이 좀 손뭉치 같은지는? 네, 그것까지는 이제 그건까지는. 네. 그게 그런 책들이 되게 많이 양산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도 통계를 보면은 99.2%가 종이책을 책으로 인식하고 0.8%가 있어요. 그 0.8%는 혁명 분자들이 있네요. 반란군들이. 어떻게 종이책을 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그렇죠. 종이책은 무조건 책인데. 근데 이제 아마 나랑 비슷한 생각이지 않나. 책이라고 다 책이 아니다. 다 책이 아니다. 이렇게 생긴 게 종이책을 책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전자책, 오디오북, 웹소설, 드라마 대본집, 그다음에 그 TV에 강연 이런 거 한 거를 그대로 옮겨놓는 거 있고 웹툰도 있고 웹툰 책으로 만든 거. 그냥 웹툰 자체. 웹툰 자체를 책으로 볼 수 있는가? 좀 만화책은 책인가? 그리고 또 좀 나아가면 신문, 잡지, 그다음에 인터넷 신문, 그다음에 블로그, 인스타그램 피드. 어떤 계정 하나 들어가면 그게 쭈루룩 나오는 거 그것도 책으로 요즘 스레드도 있고 옛날에 싸이월드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챗북이라고 이제 그 채팅하듯이 이렇게 저자랑 독자가 약간 채팅하듯이 1대1로요? 네. 아니면 그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듯이 서로가 말하듯이 아니면 그 어떤 등장인물들이 이렇게 뭔가 채팅하는 것처럼 채팅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책도 있고 그러면 어디까지 책으로 봐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여기 적혀있거든요. 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 웹소설 이런 것 중에서 사실 저는 책이라고 굳이 따진다면은 종이책까지만 봐야 되지만 근데 이 전자책을 치기 시작하잖아요 저희가. 종이책 말고 이제 인터넷상에서 올라와 있는 그 글로 된 책도 책이라고 친다 하면 이제 기준이 애매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사실상 거의 다 쳐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상 오디오북 책을 읽은 거니까 그 책을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분들 이런 분들은 오디오북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사실상 점자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그럼 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분들은 그것만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책으로 쳐야 되고 웹소설도 사실 그냥 전자책이랑 비슷한 개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웹소설도 치고 드라마 대본집 또 책 형태로 나오는 것도 책인 거고 그렇죠. 강연집도 책일 수 있고 근데 이제 좀
만화 같은 부분도 사람들이 좀 고민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만화책 읽는 거? 그거 독서라고 할 수 있는가?가 좀 고민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면은 특히 예전에 부모님들이 책 읽으라고 했는데 책 안 보고 만화책 보고 있으면은 혼나죠. 뒤통수를 때리면서 맞죠. 그런 거를 볼 거면은 근데 그러면서 등장한 게 이제 교육 만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서양에는 그래픽 노블이라고 하세요. 알죠. 네, 서양 만화책은 그래픽 노블이라고 하잖아요. 배트맨 이런 거. 맞아요. 그런데 보면 그냥 사실 문학 작품이에요. 그렇죠. 그림 하나하나도 되게 맞아. 예술 작품처럼 잘해. 조커. 맞아요. 그래가지고 만화책도 사실 볼 수 있다고 하고 그래서 웹툰까지도 갈 것 같고 책북은 제가 처음 들어봤거든요, 사실. 근데 그래서 제 생각엔 책북을 인정하게 되면은 이제 미친 카카오톡까지 독서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돼요. 맞아. 네, 사실 독자랑 카카오톡을 하는 게 책북이잖아요, 그렇지만. 맞아. 그래서 책북을 인정해버린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큰 분기점이 될 것 같고. 신문은 책일 것 같아요, 왜냐면 잡지도 책으로 보잖아요, 사실. 전 잡지 책으로 생각하거든요. 잡지의 좀 더 빠른 버전. 사실 일간지 느낌이 책이기 때문에 저는 잡지 같은 것도 책이고 신문도 책이다. 그렇게 가버리면 이제 인터넷 신문도 책이 되고 그 블로그는 당연히 책이 되고 왜냐면 블로그가 모아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인터넷 검색 정보가 이제 인스타그램 피드도 결국은 하나의 책. 그 문서 전부 다 저는 책으로 사실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은 종이책만 보는데 네, 다 따질 거라면은 한도 끝도 없다. 그리고 진짜 큰 부분은 제가 보기로는 책을 보냐가 큰 부분인 것 같고 그걸 인정해버리면은 카카오톡도 책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거는 그 유튜브를 책으로 보는가 또 있거든요. 영상 매체가 사실 그 딜레즈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시네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네.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은 뭐 요즘 사람들은 TV 바보상자다 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 영상 같은 거에 들어있는 것들을 책처럼 읽을 수 있다는 면들도 있거든요. 만화도 책입니다, 한편. 어떤 텍스트 기억 같지 않다면 만화책 그쵸. 만화도 책처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유튜브 영상도 그러면 책이 될 수 있는가? 왜냐면은 그 시네마 굉장히 그런 영화들이 하나의 예술 작품이고 그 책처럼 느껴진다면은 그러면 책 중에 라이트한 책도 책이라고 치고 그럼 영화 중에 라이트한 영화도 책이라고 치고 그러면은 결국에 애니메이션도 책이라고 치고 유튜브도 책이라고 치고 쇼츠까지 책이라고 치는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 책북을 책으로 칠 것인가가 첫 번째 분기점이고 우리 책 많이 읽는 거네. 그쵸. 저희는 사실 책이 둘러싸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유튜브를 책으로 볼 것인가가 두 번째 분기점인 것 같고 그 만화는 말씀하셨다시피 전 거의 무조건 책이라고 보거든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일단 텍스트 자체를 다 책으로 볼 것인가 그쵸. 그런 거가 첫 번째 네. 그건 것 같고 복귀여야 해가 이제 약간 그 어떤 기준이 된다면 네. 내개도끼 같은 역할. 그럼 쇼폼도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딱 하나 딱 보는데 너무 충격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처음에 이제 책이 만들어졌을 때는 인쇄 혁명이 일어나고 대량 생산이 되고 나서부터 사실 이제 우리가 책이라고 하는 어떤 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은 사실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 이게 만들어진 거고 처음에 시작한 거고 이제 어떤 텍스트를 엮어 놓은 어떤 이제 정보 전달 매개체였죠. 매개체. 인류가 이제 엄청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하게 된 것도 이제 텍스트가 좋은 텍스트가 그러니까 이 다음 세대한테 전달하고 싶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고 싶은 어떤 텍스트가 대량으로 퍼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그게 한 1600 이제 한 16년 뭐 그때쯤부터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제 17세기, 18, 19세기까지 거의 이제 책의 시대였다. 책이 흥한 시대, 부흥기 네. 였다면 이제 그 컴퓨터가 생기고, 그렇죠. 저런 영상이랑 밀려나기 시작하면서 밀려나기 시작한 거죠. 사실상 이제 책 자체가 변하는 느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전자책이 된 이제 오디오북이든. 근데 우리는 종이책을 안 보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불안해해. 저처럼. 어떡하지? 독서 모임 사람들 안 하면? 책 안 팔리면 어떡하지? 이런 어떤 그것부터 해가지고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종이책을 안 본다? 세상 망할 것 같고 이런 어떤 불안감에 정서 불안. 그 어떤 이제 미래가 걱정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사람들은 재밌는 스토리나 어떤 재밌는 건 계속 찾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계속 찾고 있죠. 유튜브도 보고 그다음에 뭐 그 전자책이랑 오디오북 이 전자책 오디오북 그 통계는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아, 오히려 오르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네요. 10%에서 지금 한 20%까지 올라왔거든요. 아. 10년 만에. 아무튼 전자책이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영상 많이 보고 있고 맞아요. 휴대폰을 많이 보고 그쵸, 중독이죠. 있으니까 텍스트는 계속 보고 있다. 보고 있다. 정보 전달이 목적이라면 이 책 자체가 원래의 목적이 그러면 책은 독서량이 올라가고 있다. 그렇죠. 독서량은 사실상 올라가고 있는데 종이책이어야 한다는 사람들이 봤을 근본주의자. 때는 그렇죠. 네. 이게 책 근본. 세상 망할 것 같은 이런 아. 어떤 불안감이 시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기에 되게 동감하고 있어서 근본주의자 쪽이신가요? 아니요 근본주의자보다는 이제 저도 근데 막 그 약간 그건 있어 뿌리는 근본주의자인데 좀 유한 근본주의자. 저 생각을 좀 바꾸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도 우리가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고 그쵸. 책은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네. 이것 자체가 본질은 아니거든요. 또 이게 방금 들어온 분들은 이제 모를 수도 있으니까 도끼가 안 되는 책, 도끼가 안 되는 책. 머리에 도끼 한번 빡 맞는 그런 책이 아닌 책도 충분히 많기 때문에 왜냐면 책이 너무 많이 생산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 출판이란 게 네. 이제 그 좋은 큰 출판사에서 이렇게 유명한 작가분, 뭐 네. 이렇게 전문가분 이렇게 하는 이제 정석적인 책들도 있지만 네. 자비 출판을 할 수 그쵸, 요즘은 많잖아요. 됐기 때문에 네. 돈만 있으면 자서전 낼 수 있고 네. 그 ISBN 그 뒤에 이제 네, 코드. 그 바코드 같은 네. 거를 이제 찍기만 하면 그럼 종이 책인가 아니면 독립 출판 해가지고 이제 그 ISBN 없이도 유통할 수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네. 심지어 전자책 이런 것도 없는데 몇십만 원씩 그 책 팔 수도 있잖아요. 그쵸, 무료로 그쵸. 막 뿌리기도 하고 네.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네. 근본주의자였었는데 였었는데. 이게 지금은 흐려졌고 어떤 콘텐츠로서의 역할이 네. 책의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종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종이가 아니라 컨텐츠의 질이 중요하다. 그렇죠. 콘텐츠의 질, 콘텐츠의 어떤 양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신뢰도라고 얘기하면 이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우리가 유튜브를 봐도 이제 네. 그 어떤 유명한 이동진 평론가가 본 이제 그런 네네네. 리뷰 같은 건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고 네. 영향력이 있잖아요.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듄을 듄을 이렇게 리뷰를 하는 영상 아무도 안 보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의 차이. 그거의 차이. 그거를 네. 이렇게 출판이나 어떤 그 제작 단계에서 이걸 시간도 들어가면서 여러 사람이 같이 편집하고 맞아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양과 질, 정성들, 네, 정성과 그러니까 그 신뢰도를 이제 뭐 다 같이 질로 평가하면은 네. 그런 느낌으로. 네. 그리고 양도 그런 편집 단계를 네. 거친 책이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혹시 질문인데 해도 될까요? 좋습니다. 시간 부족한가요? 안 부족하죠. 그러면은 그 질이 중요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영화는 그러면은 질이 굉장히 뛰어난 영화들 있잖아요. 그건 독서로 볼 수 있을까요? 책으로 볼 수 있어요? 영상 매체, 정보 전달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지. 우리가 이제 아까 그 텍스트에서 네. 그러니까 종이 책 자체에서 콘텐츠로 만약에 넘어간다면 책이라고 이제 이름을 굳이 붙이지 않으면 거의 모든 어떤 나한테 전달되는 네. 그런 어떤 스토리나 그런 어떤 정보들이 네. 제대로 엮여지기만 하면 그건 난 책이라고 생각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영화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렇게 취급받을 수도 있다. 네. 영화는 특히 네. 거의 스토리가 다 이제 기승전결 다 만들어지는 그쵸. 작품이잖아요. 작품. 그럼 또 하나는 더. 네네. 또 그 요즘 인터넷 커뮤니티가 사실 사람들이 많이 보시거든요. 인터넷 커뮤니티 보면은 그 말도 진짜 이상하게 하고 막 비속어 섞어가면서 하고 하는데도 근데 엄청 그 히트를 치는 그런 작품들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별 얘기도 아니에요. 뭐 난 사이버거를 먹고 싶어라는 얘기인데 엄청 잘 쓴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은 그 얘기하셨다시피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뭐 어휘가 좀 그렇다 보니까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런 공정들이 들어간 것도 아니란 말이죠. 누구한테는 그게 큰 울림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런 글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그것도
책의 범주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어느 정도의 양적으로 무언가를 전달해주는 어떤 뭉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이 뭉치, 텍스트 뭉치.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준해서 네. 그런 커뮤니티의 그 글들. 좋은 글들 네. 그거를 잘 엮기만 하면 아, 그것도 이제 하나의 콘텐츠고 책이 될 수 있는. 그 자체로는 아직 맞아요. 좀 애매하지만 그쵸. 엮어가지고 만들면 충분히 책으로 그렇죠, 인정받을 그렇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단편 소설도 짧지만 7개 하면은 네. 소설집 이렇게 소설집. 얘기하는 거. 네. 사실 엄청 이제 그 구분이 모호해진다. 어. 벌써 30분 넘게. 어. 이게 네. 참여했습니다만 나오고 네. 그쵸. 나갔습니다가 안 나와서 다행이다. 그게 진짜 착한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다른 방송 같은 경우에 나갔습니다. 엄청 많이 뜨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네. 좀 도끼라는 게 중요하네요. 그런 의미에서 의미에서 사실 요즘 종이책이 종이책들이 도끼가 아닌 게 많기 때문에 이 계속 얘기하시는 거죠. 독서율이 낮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사실 독자 탓을 하는 건 되게 좀 별로라고 생각하고 멋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제 저자 탓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책 쓰는 사람들이. 쓰는 사람 그리고 만드는 그 관계자들. 그 출판업계 관계자들한테 그렇죠. 따끔한 일침을 가하신다. 이래서는 안 된다. 큰일 났다. 이거 좀 광고도 받고 협찬도 받아야 되는데. 계속 하실 거예요, 이거? 일단은 네. 일단 재밌는 책. 재밌는 책. 그다음에 진짜 좋은 책을 네. 계속 이렇게 잘 만들고 잘 이렇게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고 그걸 접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전 그대로 팔고 있고 베스트셀러에 올라오는 것만 이제 잘 팔리고 그런 식의 그리고 마케팅 돈이 되는 책 제목 엄청 어그로 제목 어그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이 있을까요? 우리가 특정 책을 언급하면 욕먹을 수 저는 지금도 충분히 욕먹을 수 있는데 일침하신다고요. 그쵸. 네. 그 어그로로 책 파는 게 좋은 책인 줄 알고 샀는데 실망. 별론 거예요. 재근이가 얘기하는 것보다 못해. 맞아. 그런 책이 좀 많아요. 그런 식의 이제 느낌을 받으면 사람들이 책값 아깝다. 종이책 괜히 샀다. 네. 이런 것도 있고 진짜 많이 보고 이게 이게 좋은 책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이제 저자들도 그런 생각을 할 것 같고 네. 저는 책 쓰는 사람들이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대 시대에는 좀 책 쓰는 사람이 좀 나태해진 게 있다. 그런 거도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다. 그러니까 유튜브나 쇼폼 만드는 사람들은 진짜 열심히 만들잖아요. 그쵸. 이 사람이 3초 안에 뭔가 재밌게 맞아요. 후킹이 정성을 돼야 갈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하는데 작가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하는 사람도 많다. 그리고 제목으로 어그로 끄는 건 이제 거의 불문율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의 노력을 해야 된다. 해야 한다. 이 출판이 하는 사람들. 네. 아니 저도 이제 그 독서 모임 이거 만드는 사람들도 기획 자체를 되게 열심히 하고 홍보도 되게 이렇게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열심히. 그런 부분들이 좋은 책을 만드는 게 아닐까 생각도. 지금 좀 독자 탓을 하는 이 출판업계에 문제가 있다. 엄청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책도 재밌게 많으면 충분히 많이 읽는다. 왜냐면 사람들은 지금 이야기를 계속 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아, 사람들은 계속 보고 있어요. 혹시 좋았던 책 한 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안 좋았던 책은 말 못하지만 좋았던 책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최근에 읽은 것 중 이거는 누가 봐도 도끼다. 재근이면 머리를 한 대 진짜 내리쳤다. 지금 피가 줄줄 흐르고 있다. 나 지금 약간 흐르고 있어요? 말하다가 이제 옛날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데 하나 먼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최근에 읽은 책들은 이번 달에 최근에 제가 다자의 오사무 책을 원래 그 인간 실격이랑 그거랑 사양 유명하잖아요. 맞아. 딱 그거 2개 읽었었는데 그때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읽을 책들이 많다 보니까 그 다음 책들을 못 읽었는데 최근에 그 달려라 메로스랑 만년 그 소설집 읽었는데 너무 좋은 거 있죠. 이게 그전엔 다자의 오사무는 인간 실격을 봤을 때는 되게 암울한 음침하고 그래서 지금 그런 말도 많거든요. 너무 자기 방어적이다. 너무 자기 대변하려고 책을 쓰는 경향이 있다. 좀 비도덕적인 행동들도 너무 멋있게 쓰려고 하는 것도 있다. 했는데
근데 확실히 사형도 그렇고 그 달려라 메로스도 그렇고 만년도 그렇고 오히려 그런 면들을 솔직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런 거를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특히 만년에서였나? 달려라 메로스에서였나? 같이 읽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기서 굉장히 자기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썼어요. 자기가 처음 글을 쓰기 시작한 거는 자기가 어느 날 자살하려고 그걸 썼는데 유서를 썼는데 근데 거기 쓴 유서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 유서를 이제 고치기 시작하면서 글 쓰기 시작한 거죠. 자기를 진짜 솔직한 마음을 드러내는 거죠. 자살 안 하고. 네. 유서 때문에. 그쵸. 이대로는 사람들한테 이거 보여줄 수가 없다. 괜찮은데. 이건 너무 자기가 보기에도 너무 거짓말 같기도 하고 자기 변호조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솔직한 내 마음이 아니다. 해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 말이 있거든요. 소설이었는지 진짜 자기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면에서 이렇게 자기 얘기를 솔직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진짜 죽기 직전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진짜 하고 싶은 솔직한 마음을 해야겠다. 라는 그런 말들이 마음이 잘 드러나서 좋았던 것 같고 또 이분도 책 많이 읽으시는 분이고 또 음침하게 가자의 오삼. 네, 라고 하시거든요. 저도 좀 책 많이 읽고 친구 없이 음침하게 살았던 게 공감도 되고 그리고 그 책 많이 읽고 혼자서 살면서 겪는 그 허영심들 있잖아요. 그런 걸 되게 적나라하게 콕 집어가지고 원숭이 얼굴을 하는 소년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도 많이 느끼게 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머리를 한번 탁 깨는 그런 느낌이었다. 네. 재근님 또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는 자기 그거를 콕 집는다고 얘기했을 때 네. 저는 그 직업으로서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 네. 저는 이게 뭐 자서전은 아닌데 에세이죠. 네. 되게 솔직하게 잘 썼다. 네. 느낌이 들어가지고 하루키 소설도 좋아하는데 최근에 이제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 그거 봤을 때도 이 책이 좀 난해하고 어렵다는 생각도 들지만 또 이렇게 독서 모임 와서 얘기했을 때 되게 그때 좋았죠. 재밌었죠.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읽고 그리고 다른 책들도 조금 이 하루키의 세계관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살짝 있었는데 이제 그 책을 읽으면 조금 더 좀 이해하게 되고 그런 거 있어가지고 되게 갑자기 그냥 생각이 났고 저 최근에 그거 읽었었죠. 시지프 신화를 한 3번 읽었죠. 시지프 신화 좋죠. 시지프 신화가 되게 어려워서 맞아요. 그거 진짜. 이게 철학책이기도 하고 네. 뭐 자기 말로는 철학책이 아니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아무튼 너무 어려워서 저도 이제 이 책 선정을 누가 했나 본인이 또 제가 우리는 추천하면 이제 읽는데 시스템이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출석률이 바닥이 났는데 그럼에도 아무튼 시지프 신화 제가 이제 했으니까 저한테 있어서의 어떤 궁극적인 질문이 그런 게 있거든요. 저는 이제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가에 대한 이제 오래된 고민이 계속 있어서 제가 첫 직장에서부터 약간 자살하는 사람들의 어떤 행정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을 처음에 가졌어가지고 이 약간 충격이죠. 이게 저는 이제 첫 직장이기도 한데 이런 걸 매년 한두 번씩 보고는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봤을 때는 이제 자살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했어. 조금만 그냥 버티지. 이걸 못 참고. 그쵸. 사람은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이제 책을 좀 이제 읽고 나도 이렇게 뭔가 좀 자살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 그런 어떤 문제 의식을 가지면서 이렇게 책을 읽으니까 사회가 문제고 그 주변 사람들의 어떤 행동들의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는 못 느끼지만 이 사람이 희망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회의 어떤 압박이나.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지점들에 사회적인 문제가 있고 그 한 사람의 개인이 자기의 어떤 자살하고 싶은 마음과 어떤 살아가고 싶은 마음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철학적인 이제 고민들을 그 시지프 신화라는 책에 담아 놓은 거죠. 그다음 사회적인 부분, 전 사회적인 게 더 한 7, 80%, 90%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제 다 본인의 문제라고 거의 다 자기 탓을 하고 넘어가는 거죠. 하고 이제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또 이 책의 어떤 방점을 다시 찍는다면 네. 사람들이 또 좀 책을 읽으면서 그런 읽으면서. 객관화가 필요하다. 필요하다는 생각이라서 그렇다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책이 그 손뭉치 책은 아닌데 네. 그런 책을 읽었으면 하는데 책이 너무 많이 나온다. 나온다. 손뭉치가 너무 많아가지고 손뭉치가 많아서 사막에서 바늘 찾기가 되고 그렇죠. 있다. 이제 우리가 책다운 책을 이제 책다운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전 시지프시나. 네. 그 첫 문장이 왜 자살하지 않아야 하는가로 시작하는 시지프시나 그 책이 최근에 괜찮았던 것 같아요.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어려워. 맞아. 근데 시프시나 굉장히 어렵고 그 문체도 굉장히 좀 어렵게 쓰는 문체예요. 맞아요. 좀 재미없게 쓰는 문체거든요. 이런 책을 네. 읽고 싶게 만드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그런 건 독서 모임 안 하면 읽기가 힘들어요. 그런 건 진짜로. 그걸 굳이 읽어야 하나? 그러니까 이런 문제 지점이 맞아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맞아요. 우리가 책을 읽어야 하는가라고 맞아요. 했을 때 이렇게 어려운데? 굳이? 나 바쁘고 이제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일을 해결하기도 바쁜데. 맞아. 먹고 살기도 바쁘고. 재밌는 이야기만 읽고 싶어. 맞아. 유튜브 너무 재밌는데 왜 시지프 시나리오 읽나? 왜 읽었어요? 그 자살에 대한 생각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추천만 했지 읽어보진 않았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추천하고 본인은 그렇죠. 본인은 이제 그래서 나는 이제 네. 이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추천하고 안 읽기요? 추천하고 이제 같이 읽는 거죠. 책임감을 느끼고. 맞아. 그런 것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읽는 거. 맞아. 남들한테 얘기하면 다이어트 할 때도 남들한테 얘기하라고 하잖아요. 맞아. 그런 것처럼 이 책 읽어보고 싶다. 읽을 테다. 네. 선언을 해버리면 하면 눈치 보여서라도 읽게 돼요. 그렇죠. 네. 어쩔 수 없이 읽는 거. 왜냐면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거든요. 제 시지프시나 읽는다고 했는데 다 읽었나 슬쩍 보게 되거든요. 그런 느낌에서 책을 얘기하고 읽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근데 전 아까 얘기하신 시지프시나에서 좀 책이 좋았던 게 그런 것 같아요. 책이라는 거 역할이 사실 저는 단순히 그냥 정보 전달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 방점을 찍자면은 시지프시나에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 단순히 내가 하려는 거는 그 뭐 허무주의에 대한 논리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거의 어떤 감수성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감수성을 전달한다는 게 사실 일반적인 글들에서는 단순히 사전에서는 감수성을 전달하게 할 수 없거든요. 왜냐면은 물론 사전도 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냥 저희들이 인터넷에 검색해가지고 나오는 정보들 뭐를 얼만큼 넣어야지 맛있는 파스타가 됩니다. 얘는 감수성이 드러나지 않거든요. 근데 책을 만들었다는 거는 그 기획자의 의도가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 기획자가 그 책을 엮으면서 들었던 그런 분위기들이 다 하나씩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이 굳이 똑같은 뜻을 가진 단어도 굳이 이 단어를 썼다는 것도 있을 거고 단편집을 얘기하셨잖아요. 단편집을 엮는 과정에서도 이 단편을 굳이 제일 처음에 짚어넣었던 거. 왜냐면 아티스트들이 앨범을 만들 때도 1번 트랙을 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책도 좋은 것 같아요. 챕터들 딱딱 나눠가지고 본인 그 기승전결 얘기하셨던 그 짜임새 속에서 드러나는 맞아.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수성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에서 깨달음을 얻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책에서. 그 약간 구조. 맞아요. 구조가 주는 어떤 구조에서 주는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있어요. 매력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거 저도 좋아하죠. 네, 그런 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점점 이제 어떤 얘기하고 있었죠? 우리 궁극적인 질문에 이제 다가가고 있는 것 그래요? 같은데. 다 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책을 읽어야 하는가? 네. 우리는 꼭 책을 읽어야 하는가? 그렇죠. 라는 질문을 하셨네요. 독서의 목적이나 뭐 어떤 책의 가치 같은 것도 네. 생각하고 마무리를 얘기하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한테 넘긴다고요? 우리는 꼭 책을 읽어야 하는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책이란 건 아무래도 그 종이책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앞에서 얘기했던 다양한 매체들? 다양한 매체. 우리는 이제 그 책이 이제 그냥 책이 아니게 됐죠. 네. 그 만화책이나 그런 접근으로 간다면은 그 어떤 논리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이 책이 다 같은 책이 아니다고 했을 때, 네. 결국 그런 류의 책, 예를 들어서 손뭉치, 도끼가 아닌 책은 책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도끼를 굳이 읽어야 하는가? 그렇죠. 텍스트의 집합 아니면 콘텐츠 자체, 네. 뭐 이렇게까지 했을 때 어떤 우리가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부분, 그 책, 그게 진짜 책이다. 라고 했을 때.
그걸 꼭 읽어야 하는가? 읽어야 하는가? 왜 손뭉치만 읽으면 안 되는가? 손뭉치는 뭐 읽어도 되는데 그것만 읽어서 안 되는 자유- 이유. 네. 제 생각에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도끼라고 하셨잖아요. 도끼의 비유를 좀 가져서 쓴다면은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리오란 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뭉치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적재적소에 들어가는 책이 필요한데, 근데 문제는 저희들이 소를 잡아야 될 때도 있단 말이죠. 살다 보면은 소를 잡아야 될 때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저희는 계속 닭만 잡다 보니까 그렇죠. 이 닭을 잡다 보니까 소 잡는 칼을 안 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치킨만- 얘기하셨다시피 치킨만 먹고 스테이크를 안 먹게 돼. 그렇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애가 스테이크를 먹고 싶다고 해. 근데 가정으로서 우리한테 스테이크를 먹여야 되는데, 근데 우리 집엔 지금 닭 잡는 칼밖에 안 사놨어.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미리미리 그 소 잡는 칼을 구비해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커다란 도끼들이 진짜 필요할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도끼가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 따진다면은 도끼도 본인들한테 맞는 도끼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저 같은 사람한테는 딱 이 정도의 도끼가 적당하고, 뭐 7살 애기한테는 이 정도 도끼가 적당하고, 뭐 어른한테는 이 정도의 도끼가 적당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적당한 도끼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저희는 책을 읽어야 된다. 왜냐면은 자기한테 맞는 도끼를 계속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닭 잡는 칼 쓸 때 쓰는 칼도 필요하고, 소 잡는 칼 쓸 때 쓰는 큰 칼도 필요한데, 그것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수많은 도끼들, 책들을 읽으면서 그것들을 어떤 게 자신한테 맞는지, 어떤 상황에 맞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근데 얘기하셨다시피 손뭉치만 계속 읽다 보면은 어떤 칼이 맞는지 모르게 되는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자살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근데 본인이 읽었던 내용들을, 자살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자살에 대한 책을 뭘 읽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책만 읽는 게 중요하다는 기보다는 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책을 찾을 수 있으려면은 책들을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근데 비슷하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책 자체는 별로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도끼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 그렇죠. 근데 이 도끼가 필요할 때가 이제 왔을 때, 그때 저는 이게 좋다, 네.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데, 근데 그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책이 쓰일 만한 상황, 이 도끼가 쓰일 만한 상황이 별로 없어요. 맨날 닭만 잡고 있네요. 그렇죠. 닭에 도끼가 필요 없으니까. 그렇죠. 이 굉장히 이게 좀 큰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책을 읽으면 성장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까지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끼가 필요 없다는 건, 네. 그러니까 철학이 필요 없고 인문학이 필요 없고 뭐 아니면 역사도 필요 없고, 굳이. 뭐 따지자면 뭐 경제 경영이 지금 필요하다고 이제 인식을 많이 하니까 네. 사람들이 그 도끼를 읽는 거겠죠. 맞아요. 지금 딱 그거에 맞는 도끼들을.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지금 그 부족함, 결핍을 느끼고 있으니까. 네. 이제 그것처럼 책을 꼭 읽어야 한다면 그런 상황이 사실 책을 읽게 만드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치면 주변에 지금 책을 읽을 만한 상황이 없다. 그렇죠. 도끼가 필요한 상황이 별로 없다. 네. 그러니까 근데 그걸 못 느끼는 걸 수도 있죠. 저희가 도끼가 필요한 상황이 있는데도 못 느끼게 만드는 걸 수도 있어. 그 그걸 누가 만드는 거 안 만들고 떠나서 그런 이제 형성이 되어버린. 형성이 되어버리고, 네. 예를 들어서 뭐 재밌는 게 너무 많은 네. 상황에서 어떤 우리 현실에 대한 어떤 고민을 풀어 나가려는 어떤 문제 의식이나 네. 어떤 그게 좀 적어진다면 이제 뭐 인문학 책이나 네. 뭐 이제 이런 게 뭔가 그 필요성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필요성을 갑자기. 느끼는 거. 네. 그게 돼야 책을 읽겠죠. 그러니까 내가 고민을 일단은 하는 게, 네.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 고민을 풀기 위해 책을 읽는 거죠. 네. 그게 소설이 됐든 철학이 됐든. 근데 내 이 고민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라. 이거 삶의 숙제로 평생 해결을 못 할 수도 있어. 네. 근데 이 책을 하나씩 읽다 보면 보면은 이 고민이 풀어질 때가 있는 거죠. 네.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거 있죠. 뭐 되게 그 뿌리 깊은 책들, 본질에 닿는 책들은 네. 대부분 그런 고민들에 연결되는 게 있거든요. 네. 뭔가 인간의 고민이 다 어딘가 이어져 있어. 그쵸. 그 굉장히 깊숙한 부분까지 가는. 그쵸. 좋은 책들을 보면은 굉장히 깊숙한 곳까지 사람을 이제 건드는 그게 있는데, 그런 거를 건드려주면
내 고민도 어떻게 보면 좀 객관화가 되고 풀어지는 게 아닐까. 아니 뭐 이렇게 어려운 어떤 고민이나 어떤 철학적인 도덕적인 문제를 떠나서 네. 예를 들어서 그 경제적인 거나 경영적인 네. 거나 뭐 저는 이제 마케팅 뭐 이런 거 좀 많이 보시죠. 네. 그리고 뭐 통계 자료 이런 거 찾는다거나 뭐 이런 네. 어떤 방법적인 걸 찾는다거나 네. 하는 거 그때 책이 필요해지는 거죠. 책이라는 게 이제 좋은 콘텐츠의 뭉치라고 네. 봤을 때 네. 이게 탁 정리가 돼 있는 그쵸. 이게 되게 좋은 거 유용한 거. 맞아. 인터넷에 검색하면 정신없이 찾아야 돼요. 정신없이 찾아야 되고 근데 이거를 어떤 분이 잘 엮어놨어. 네. 그러면 이제 이것만 봐도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좋은 것 같으니까 도서관이나 이제 서점 같은 데 가가지고 쭉 이 관련된 분명 제목으로 어그로 끌어놨기 때문에 네. 좋은 책을 고르는 방법. 그렇죠. 이것까지 가버리네. 아무튼 그 쫙 쌓아놓고 네. 저는 서점보다는 사실 도서관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책 많으니까 계속 볼 수 있고 다양하게. 뭐 그것도 그런데 이제 도서관에서는 어느 정도 검증 단계를 거치잖아요. 단계를 거치니까. 그러니까 쭉 이렇게 한 분야에 이렇게 쫙 있잖아요. 있으면 이제 여기 손때가 심한 책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테이프도 발라져 있고 그러니까 거칠어지고. 오래돼가지고. 물론 이걸 빨리 이렇게 교체하는 도서관도 있지만 저는 그런 책들이 보물이다. 약간 좀 보물이다. 좋은 책일 가능성이 높다. 하는 어. 생각으로 이제 그런 책들을 한 번씩 이렇게 뒤져보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책을 고르면 거기에 굉장히 이제 핵심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밑줄도 많이 그어져 있잖아요. 그런 데 보면. 맞아요. 누가 해놨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거 앞에 적혀 있어요. 이름도 훼손하지 말라고. 그렇죠. 이제 그런 책들이 고전인 경우가 많겠죠. 그쵸. 보통은. 네, 그런 책들 아니면 좀 최근에 나오더라도 이제 그런 책들을 쌓아놓고 네. 이제 좀 비교해 보면서 목차 비교하고 그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러니까 문체나 아니면 서문 같은 거 좀 읽어보면서 골라가지고 이제 읽는 네. 식으로 그렇게 나한테 지금 맞는 게 뭘까? 이게 어. 그거를 발췌해서 읽기. 그렇죠. 뭐 그렇게 해도 되죠. 네. 뭐 그런 거 있었어. 비교 독서법. 비교 독서. 네,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 책 동시에 읽으면서 네. 필요한 병렬 독서, 것만. 비교 독서. 그런 식으로 수단으로 잘 쓰면 네.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네, 그래서 자기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 고민들을 풀어 나가려는 의지가 그 책을 읽게 만드는 거니까. 뭐 아니라면 또 좋은 작품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책 자체가 수단이다라고 봤을 때 이게 저는 사실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책이 무조건 책 읽어야 돼. 무슨 책을 읽어야 돼? 일단 뭐든 읽어. 유명한 책들 있잖아. 유명한 고전. 책들 100권 세계 전지. 그런 거부터 읽어. 네. 재미없거든. 그렇죠. 그게 동기부여가 안 되고 더 책을 멀리하게 되는. 오히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학생들한테 책 권유를 그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학생들 필독 도서. 그렇죠. 서울대 필독서. 맞아요. 이거가 제일 안 좋다고 생각해요. 정의란 무엇인가. 그렇죠. 정의란 무엇인가도 좋은 책이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나눈다.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읽으면 좋죠. 근데 없는 아이들한테 억지로 읽으라고 강요하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본다면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얘기 마음대로 하세요. 말이. 내일 아침까지 하세요. 네. 그 수단이니까. 네. 제가 또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네. 이게 이제 독서 모임의 책이 되게 수단이거든요. 독서 모임에서 책은 수단이다. 책이 막 이렇게 숭배되고 이런 데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저희 다 같이 절하고 그러진 않죠. 그렇죠. 이제 기도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일단 책을 읽어오는 거는 뭐 기본이긴 한데 그냥 약속 같은 거죠. 우리가 이걸 읽고 얘기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거 그런 수단 그런 어떤 대화의 수단으로 봤을 때 되게 좋은 수단이거든요. 왜냐하면 적어도 한 3-4시간 텍스트 뭉치를 읽고 오면 그 단기 기억 그 공유돼 있잖아요. 그쵸. 모두가 아는 공통된 경험이 있죠. 맞아요. 그 공통된 경험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되게 공감이 잘 되고 서로 그러냐 이 맞장구뿐만 아니라 이 어떤 자기 생각도 막 나오고 이제 이런 어떤 순기능 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독서 모임의 책도 좋은 수단.
전 수단이라고 하면 좀 그런 것 같고 좀 씨앗 같은 느낌이 나요 저한테는. 아, 씨앗. 씨앗. 그 책 자체가 좀 과일 느낌이고 안에 씨앗이 잔뜩 박혀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서로 씨앗을 찾아가지고 이야기꽃을 피우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수단이라고 하면 너무 도구처럼 느껴지니까 좀 발전의 가능성들이 있는 그런 것들. 수박씨 같은. 그쵸. 좀 그런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근데 혼자 읽으면 사실 다 못 찾거든요 그것들을. 그 중요한 포인트들, 재밌는 포인트들을. 맞아.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서로 난 이런 게 재밌었어 하면은 다시 책을 또 읽어보게 돼요. 그런 부분이 있었어? 하면서 읽어보면 와 미친 이런 게 있었네? 그러니까. 하면 좀 재밌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엄청 재밌죠. 리액션이 너무. 이제 좀 리액션 좀 트인 것 같은데. 그래? 1시간 지났네. 그래요? 뭐 다른 얘기 준비하신 거 있어요? 없어. 이제 끝났어. 그래 독서보면 좋다라고. 독서보면 좋고. 근데 독서보면 재밌는 것 같긴 해요 확실히 그런 점에. 뭐 이런 어떤 자기 성장이나 네. 이것도 적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적어놓은 게 있어요? 성장의 밑거름. 네. 좀, 그리고 뭔가 난 우리가 이제 좀 재미로 네. 이 책을 이렇게 우리 오늘의 어떤 주제로 얘기하기도 했지만 분명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발전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어떤 전문적인 영역은 뭐 논문도 나는 그 책의 범주로 우리가 그쵸, 다 거의 다 이제 넣는다면 네. 너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죠. 다 너무 유용한 도구고 우리는 이제 어떤 단계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게 너무 필요하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홍보 다 하셨나요? 홍보 다 했는데 저희가 또 홍보 다 하셨나요? 지금 아직 사람들 보고 계시네. 저런. 네, 마무리. 그거 확인하면 이제 나가시거든요. 그러네. 지금 이제 나갈 똥 말똥 하시는데 이제 마무리를 하면 네. 저희 여기 또 베이트리프 클럽이라는 커뮤니티에 이제 5월부터 하는 시즌 모집하고 지금 모집하고 있죠. 거의 다 마감되고 이제 한 4-5개 남아 있는. 왜냐면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4월 달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지금 빨리 신청하셔야 된다. 여기 전포동에 부산 전포동에 디지털 디톡스 라이브러리를 안 보이겠지만 저쪽 공간 휴대폰을 보관하고 딱 몰입하면서 온전히 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서 자기 공부할 거 들고 와서 공부해도 되나요? 해도 되고 책 읽어도 되고 글 써도 되고 여기 있는 책들도 막 다 부셔도 되고 저기 있는 커피도 마셔도 되고 커피 무한 리필 되고 이제 음료수도 다 꺼내 먹어도 되고 근데 그럼 와가지고 얼마죠 가격이? 지금 5,000원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0원 와가지고 5,000원 내고 다 먹어. 목마를 때 와가지고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음료만 마시고 가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뭐 다음에 또 오겠죠. 뭐. 진짜 음료 뷔페네요. 음료 뷔페. 그런 거 책 뷔페. 제대로 만들면 또 괜찮아요. 제대로 만들어요. 디지털 디톡스 라이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줄여서 디디라라고 하죠. 네네네. 디디라. 하고 또 다음 주에 영도 모모스 커피에서 5월 4일, 5일 북페어 하는데 저희도 참석하거든요. 그래서 오시면 선물 드리려고 가는 거죠. 저는 뭐 책 팔려고 독서 모임 팔려고 이런 거. 선물 드리려면 홍보하려고 가시는 거죠. 물, 티슈, 그다음에 연필 뭐 이런 것들 이제 다 잔뜩. 중요한 것들은 또 아끼셔야지. 머그컵. 다 얘기하시네. 뭐 있지? 다 얘기하시네. 하여튼 뭐 그런 거를. 할인 쿠폰도 드리잖아요. 할인 쿠폰도 드리고. 네. 그런 건 책갈피도 드리고. 왜냐면은 할인 쿠폰 받아가지고 한 시즌만 하고 그만둘 수도 있거든요. 괜찮아. 그렇게 꿀 받는 것도 좋다. 한 번 경험하면 멈출 수 없다. 자신감. 디지털 디톡스 라이브도 한 번 와가지고 음료 다 빼가도 멈출 수가 없다. 멈출 수 없다. 여기 1시간 동안 그런 사람이 있으려나? 아니면 뭐 저 같은 경우도 친구들이랑 오늘 날이 너무 더운데 카페들 만석이야. 그럴 때 와가지고 또 있을 수도 있고. 여튼 오늘 북페어 영도에서 하는 북페어도 오면 좋다. 소질 수 있는 분들 오늘 어떻게 그래도 잘 했네요. 1시간 이제 네. 얘기 마무리 이제 했는데 네. 어땠는지로 이제 댓글도 또 남겨주시면 댓글도 남겨주셨어. 그렇죠. 어땠는지 얘기해 주시면. 저는 이거 베이트리스 라이브 한다고 해가지고 사실 아무도 안 볼 거라 생각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 편하게 왔는데 근데 생각보다 재근님 말씀도 잘 하시고 이 풀리시님도 말씀도 잘 하시고 글을 엄청 막 길게 적어 놓으셔가지고 저는 또 그 정도까지 준비를 하셨구나 한 것도 있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나오는 것들도 있고 만화도 책입니다 하면서 공감해 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예측 어느 정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예측 0명. 저희끼리 어버버버 하다가 어떡하죠 망했네요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마이크도 있고 네. 캠도 있고 아주 보컬이었어요. 좋았다는 거.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아, 재근님 어떻게 하셨나요? 박수도 치나요? 네. 잘 모르겠네. 저는 이제 약간 저지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제 한번 해봤는데 네. 일단 책의 날에 책 얘기를 누구랑은 해보고 싶었고 그런 면에서 되게 만족이고 콘텐츠 같은 거를 그러니까 저희가 책이 만약에 그런 수단으로 된다면 이런 거를 좀 만들어야 사람들이 또 그 관심을 가지고 독서 모임이 막 딱딱하고 그런 분위기가 있죠. 그게 있잖아요. 그런 어떤 선입견 같은 게. 네. 그리고 책이 일단은 책이라는 그 대명사가 네. 그 명사죠. 맞아요. 그게 좀 고지식해 보이고 맞아요. 고리타분해 보이고 그 느낌을 만든 게 잘못이다. 잘못이다. 또 일침. 그 책은 되게 좋은 수단이고 그러니까 약간 너튜브 뭐 이런 식으로 네. 아주 편안하고 이제 정감 있는 뭔가 그런 느낌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더 독서 모임도 많이 하고 그럴 건데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더 책 이야기를 좀 가볍게 했으면 좋겠었고 이런 식의 어떤 기획을 같이 와서 또 얘기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또 초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좋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또. 맞아. 네네. 또 승천님이 처음에 또 와주셔가지고 네. 아주 되게 살았네요. 잘 된 것 같습니다. 다들 많이 와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마무리.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뭐 또 다른 거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없는데. 네. 왜냐면 또 하다 보면은 네. 관성이 붙어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뭔가 것들도 있거든요. 우리는 꼭 책을 읽어야 하는가? 책을 읽어야 그래서 한다 안 한다? 독서 모임을 하면 책을 읽게 된다. 아니 질문은 책을 읽어야 하는 건데. 그러네. 책을 읽어야 하는가? 네. 꼭 책을 읽을 필요는 없지만 없는데 꼭 읽을 필요는 없지만 수단으로서의 책은 굉장히 유용한 가치를 지닌다. 너무 좋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부담 없이 모임 같은 거 참여하면서 하면 또 좋다. 그런 느낌이죠. 우리가 네. 결국 잘 살기 위해서 그렇죠.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때 책이 너무 유용한 수단이다. 네. 그게 이제 결론인 것 같아요. 저는 또 그런 면도 있고 재미를 위해서도 재미를 위해서도 사실 저 썰 인터넷 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커뮤니티 중독자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사실 다 글들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집약해 놓은 게 사실 책이다. 그렇죠. 그 나무 읽기도 저 많이 읽거든요. 나무 읽기 그런 것들을 집약해 놓은 것도 책이다. 그래가지고 책이란 게 너무 딱딱한 얘기하셨다시피 딱딱한 매체가 아니라 맞아. 네, 우리가 그냥 진짜 재밌는 거를 모아놓은 하나 이야기 보따리일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얘기하셨던 그런 유용한 정보가 모여있는 이야기 보따리일 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책들이 있고 서로 재밌게 읽으면 좋을 것 같다. 책의 정의까지 얘기해가지고 엄청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방송이 됐습니다. 저 근데 그거 한 가지 얘기하자면 독서 모임 좋은 이유 독서 모임 하나 딱 얘기하자면 우리 안 끝내도 돼요. 그 더 많아졌어 사람이. 베이틀이 좋은 이유 하나가 있거든요. 있어요? 근데 다른 독서 모임 제가 안 가봐서 모르는데 그렇구나. 근데 제가 아시는 분한테 얘기를 했는데 저희 나이도 공개를 안 하고 학벌 이런 거 공개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게 보시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뭐 독서 노트 작성하는 거, 돈 내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사실 독서 모임 하면서 제 걱정되는 그거거든요. 사이비 아니면 그 이성을 너무 밝히는 사람들 아니면 좀 꼰대 같은 사람들 그런 게 좀 걱정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아서 좋지 않나.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나이랑 그다음에 뭐 직업이랑 학벌 얘기 안 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메리트라고 생각하고. 그게 저는 이제 대화의 어떤 필수 요소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드는 게 우리가 공감을 방해하는 게 그 사람의 어떤 직업, 그 사람의 어떤 정보, 맞아요.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한 순간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공감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화의 어떤 주 요소고 네.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사람하고 대화를 하지 못하는 이제 병에 걸리는 거죠. 그런 병에. 그거를 이제 이런 식의
대화를 하면서 아 이렇게 좋은 대화를 할 수 있구나 맞아요. 하는 걸 경험하니까 저도 좋죠. 그래서 그 공통사가 없는 거를 책으로 묶어가지고 하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독서 모임에서만 좀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왜냐면 다른 모임에서는 얘기를 하려면 까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딱 독서 얘기만 하면서 시작하니까. 맞아. 그 어떤 주제와 맞아요. 콘텐츠에 집중이 돼 있고 거기에 나는 좀 부수적인 거죠. 우리가 서로가 이제 되게 서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쉽게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맞아요. 결국 다른 이야기, 다른 스토리나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네. 얘기를 해야 우리가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고 맞아. 관계를 깊게 만들어주는 이제 어떤 요소가 되는 거죠. 좀 마무리를 합시다. 네.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네. 했고 마무리 못하는 병이 마무리 못한 병은 그건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끄면 됩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방송 중.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